자,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 10번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사체 이제 종류와 특징들. 전체적인 이제 패턴은 이제 그 채권의 종류들을 분류해서 특징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러니까 이제 분류해서 그 나열해서 설명을 하는 거. 이런 패턴들과 역시 이렇게 나오면 나오는 이제 공통점이나 차이점. 이런 것들만 잘 발견하면 되는 거고. 또 어떤 중간중간에는 장점들이 계속 열거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서 여러 번 읽으면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뭐 스캔 작업 없이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용이기 때문에. 자, 채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많이 나오는 거죠. 정의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채무 증서다. 자금 조달용으로 발생하는 채무 증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무자, 채권을 구입하는 주체를 채권자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그러니까 발행을 하는 거죠. 채권자는 이걸 구입하는 거고.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 상환 일자인 만기일까지 일정 기간마다 액면 금액에 대한 정해진 이자. 내가 뭐 10만 원짜리 샀어. 사고 이자가 뭐 5%다. 그러면은 5천 원씩 기간마다 지급을 해줘야죠. 만기일에는 채권에 기재된 액면 금액에 해당하는 원금을 또 상환해야 돼요. 10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채권은 발행 주체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유통시장을 통한 매매도 자유롭고요. 또 액면 금액과는 다르게 시장 가격에 매겨질 수 있다는 특징. 이 세 가지가 이제 채권의 어떤 특징이 되겠죠. 발행 주체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유통시장을 통한 매매도 자유롭고요. 액면 금액과는 다르게 시장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는 특징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금융 투자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액면 금액과는 다르게 시장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 또 매매도 자유로우니까 여기에 투자해서 이제 자신의 뭐 자산을 불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이 문단 볼게요. 자, 이제 발행 주체 항상 분류의 기준은 이렇게 발행 주체가 누구냐 요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운영자금을 마련을 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채권을 구매를 하면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자금을 마련을 해요. 주식을 발행하여 이제 주식을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느냐, 주식을 발행하느냐, 주식을 발행하여 운영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주식을 구입한 사람에게 회사의 지분 일부, 그러니까 주식을 만약에 발행하게 되면 회사의 지분 일부가 넘어가고 경영권이 악화되거나 배당금 지급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주식이 갖는 어떤 한계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분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거를 보완해 주는 게 회사채겠죠. 채권을 발행을 하면 보완을 해주는 거야. 주식회사는 경영권이나 배당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조달.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이나 둘 다의 공통점은 어쨌든 자금 조달용으로 이제 발행을 하는 건데 이 주식과는 다르게 위험성이 좀 적다는 거죠. 경영권이나 배당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또한 회사채는 상환 기일이나 이자율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 운용을 계획하는 것이 용이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주식을 가진 사람이 그 주식을 팔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상환 기일이나 이런 것들이 뭐 불명확한 거죠. 또 채권자 입장에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작고 수월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 장점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네요. 주식과 다르게 회사채가 갖는 이런 장점들이 쭉 나와 있어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편이니까 내용 바뀝니다. 이자 외에도 채권자에게 다른 권리를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는 이제 이자가 있었잖아. 이자 외에도 다른 권리를 추가적으로 보장해서, 그러니까 지금 권리가 또 플러스 되는 거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회사채가 있는데 이를 신종사채라고 한다. 그러니까 신종사채는 정의를 하고 있는 거야. 이자 외에도 다른 권리를 추가적으로 보장을 해요. 다른 권리 추가적으로 보장을 합니다. 잠깐만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종사채는 이렇게 이자와 다른 권리도 보장을 한다. 이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분류하고 있네요. 신종사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전환사채, 교환사채, 인수권부사채. 요거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스캔을 먼저 해봤으면 이게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이제 문단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전환사채부터 먼저 볼게요. 전환사채는 기본적인 정의가 여기 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돼야 돼요. 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사채. 그러니까 기간이 경과가 된 후에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전환권이에요. 이걸 제공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자율이 어떻다는 거야? 낮다라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채에 비해서는 이자율이 낮아요. 따라서 회사는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줄어들게 되고 전환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에는 원금 상환. 어차피 주식으로 전환했으니까 그 사람이 뭐 팔고 사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금 상환에 대한 의무도 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때 기업은 전환상채 발행 당시 결정된 조건에 따라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겁니다.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금은 늘어나게 정리하면 되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안전성과 더불어 주가 상승에 따른 이득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 또 어떤 특징들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지금 가로친 부분이 그 전환사채의 특징이 될 겁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자율이 낮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더불어 주가 상승에 따른 또 이득도 얻을 수 있어요. 자, 새로운 거 이제 숫자가 나온 부분은 이런 경제 지문에서 잘 봐야죠.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려면 전환 가격과 전환권을 행사하려는 때의 주식 가격이 중요하다. 전환 가격은 자, 정의하고 있네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으로 주식 한 주로 전환되는 채권의 액면 금액이래.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면 금액이 1,000원이고 전환 가격이 500원인 전환사채 20개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40주의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전환 가격이 500원인 전환사채 20개는 40주의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까 전환 가격이 500원인 거죠. 그래서 주식 한 주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느냐. 왜냐면 전환 가격이 500원이고 액면 금액이 1,000원이니까 그 전환 가격 500원 하나당 바꿀 때 이제 그 한 주를 바꿀 때에는 얼마야?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20개를 곱하기 2를 하면 돼. 왜? 어차피 500 곱하기 액면 금액이 되려면 2니까.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40주의 주식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현재 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이 전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주식의 가격이 전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전환세 주식으로 전환하면 이를 매도하면 돼. 괜찮은 거죠.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계속해서 채권자로 남아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이 만약에 높다라고 하면 전환을 하는 거고 주식 가격이 만약에 낮다라고 하면 계속 그냥 그 사채를 그냥 전환 사채로 그 채권으로 그냥 남겨두면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안정적인 이자 수익만 얻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교환 사채입니다. 어떤 또 여기서부터가 독해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교환 사채의 개념은 뭐냐면 정해진 기간 내에 정의가 바로 나와 있어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교환해서 이거는 기간 내에 아까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는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이걸 전환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죠, 여기.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되는데 얘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교환을 하는 거예요.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소유하고 있는 주식.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기간 내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교환할 수 있어요. 기간 내에만. 교환사채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발행기업이 여기 나와 있네 차이점. 새로 발행한 주식이 아니라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자사의 주식이나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기업의 주식도 가능해요. 교환사채는 교환권을 이제 부여하는 대가로 일반적인 회사채보다 채권의 이자율을 낮게 한다. 이자율이 낮다는 건 뭐 공통점이 있네요.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금 조달, 그쵸? 비용을 또 절약할 수가 있고
교환권을 모두 행사하면 원금 상환. 이거는 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여기 부분은 지금 아까 위에하고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 전환사채하고.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A, B 놓고 있으면 뭐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채권의 안전성과 주식의 수익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징과 지금 장점들을 계속해서 똑같이 지금 아까 전환사채에 대한 이런 부분, 여기 부분 다 똑같이 그런 장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교환사채의 특징과 장점이 있어요. 특징과 장점. 자, 그 다음에 오문단이 있습니다. 신주 인구. 이건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단독 문항이 나온다는 얘기죠. 항상 마지막이 항상 중요해요. A, B, C가 이렇게 있을 땐 마지막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우리가 독일에서 한번 끊어주고 갔어야 되겠죠. 신주 인수권부 산채는 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할 때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보여요. 신규 주식을 발행할 때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차이점은 뭐냐면 이 전환사채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전환사채는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채권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을 때 새로 발행을 하는 거고 이 신주 인수권부 자체는 회사가 그거와 상관없이 신규 주식을 발행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신규 주식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아까 교환사채는 내가 이제 전환하겠다라고 했을 때 새로 발행하는 거고 얘는 그거와 상관없이 새로 발행하는 거야.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그래서 회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전에 결정된 행사 가액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규 주식을 또 매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부여해요. 신규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어. 회사채 원금과 이자 보장할 뿐만 아니라 기간이 지난 후에는 행사 가격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거예요. 이를 통해 역시 또 자금 조달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주 인수권에 대한 낮은 이자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 지급에 분할. 그러니까 다 뭔가 이런 지금 이 신종 사채들은 뭔가 이자를 낮게 해서 그 이자 지급의 부담을 좀 덜어준다는 것들이 다 공통점일 거예요. 이자 지급의 부담을 좀 낮춰준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채의 경우에는 이자 부담률이 높을 수가 있는데 이런 새로운 또 권리를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권리를 더 주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자율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플러스 시켜주고 뭔가 이자의 부담률을 낮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은 존속한 상태로 신주 인수로 인해 추가적인 또 자금을 얻을 수 있어요. 채권자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고 또 주주가 되면 이익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장점. 아까 이거 뭐 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채권의 안전성, 주식의 수익성 다 얻을 수 있고, 그렇지? 또 안전성과 더불어 주가 상승에 달하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주식과 다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자도 얻을 수 있고 주식이 상승하면 그에 따른 또 이득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건 다 공통적으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한편하고 바뀌니까 그래서 여기는 또 특징과 장점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그런 어떤 특징과 장점들이 쭉 열거돼서 나와 있습니다. 한편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구입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올 수 있겠죠. 해당 회사채에 부여된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신주 인수권이 채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그러니까 채권과 분리가 돼 분리형과 신주 인수권과 채권이 분리되지 못하고 함께 유통되는 비분리형으로 구분된다 이거. 그러니까 분리형과 지금 비분리형으로 나눠서 여러분들 특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주 인수권 채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금융상품으로 유통되는 분리형이 있고 신주 인수권 채권이 분리되지 못하고 함께 유통되는 비분리형. 분리형의 경우는 신주 인수권 자체 별도의 가격에 생산되어 거래될 수 있고 근데 제3자가 신규 주식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게 또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분리형 같은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을 별도로 거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왜냐면 분리형은 신주 인수권 채권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별도 거래가 안 되고 비분리형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형 같은 경우는 분리가 돼 있으니까 제3자가 신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주 이제 그 어떤 채권의 기본적인 정의 그쵸? 그 다음에 그 회사채와 관련해서 어떤 회사채의 그런 어떤 특징과 그런 장점들 그 다음에 그
어쨌든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이자 부담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권리를 주면서 이자를 좀 낮추는 신종사채가 있습니다. 신종사채 종류가 전환사채, 교환사채, 인수권분사채 셋의 어떤 특징과 장점, 공통점과 차이점 찾아보고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에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의 특징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 해봤어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사회문화 10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봤습니다.